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왔죠. 해외 축구 경기가 이제 오늘 분데스 마지막 경기인데, 그거 외에는 경기가 없더라고요. 첼시 경기 한 경기 빼고는. 그래서 나머지 이 리그 경기들은 내일 다 몰려 있다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낮 경기를 갑니다. 오늘 간다고 해서 내일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가볍게 가고, 미축은 아무래도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축과 낮 경기를 고민했지만, 뭐 해축이 있으면 미축은 해축이 끝나야 가기 때문에 일단 낮 경기로 가고, 내일은 낮 경기 없이 해외 축구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어제 에스턴이 이겼더라고요. 무승부를 봤었는데, 프렌을 노릴 수는 없었던 거는 경기가 한 경기뿐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그 미투 경기가 1시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오려고 했는데 12시쯤 좀 2시 마감인 줄 알고, 그래서 좀 일찍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낮 경기는 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토 도쿄베레디. 뭐 도쿄베르디가 조금씩 다 앞서 있긴 하거든요. 미토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홈에서 패배가 적기 때문에, 물론 퇴장도 있고 뭐 결장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토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쿄베르디 또한 원정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다. 결론은 뭐냐면, 잠시만요. 설정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갈 거 아니면 패스하셔라. 자, 도치기하고 야마가타. 여기도 도치기가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마가타는 지난번 퇴장도 있긴 했는데 요새 패배가 좀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도치기는 최근 3경기 무패긴 한데, 요거는 도치기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야마가타가 도치기가 의외로 홈에서 실점이 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잘해서 그런데, 음, 그래도 어, 아니면 도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네요. 최근에 패배가 많다 보니 야마가타가. 그래도 득점은 꾸준히 했는데 원정의 득점이 좀 적은 거 생각하면은 도치기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오난하고 센다이. 여기는 이제 성적이 좋은 팀들이라서 센다이가 패배도 적고 원정이 이제 무패기 때문에 센다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쇼난 최근 홈에서 3연패, 득점도 저조하고. 그래서 물론 지난번 이제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그래도 센다이 승부로 보겠습니다. 원정 무패이기 때문에. 득실도 괜찮고. 자, 이와타하고 후지에다. 후지에다가 원정 성적이 꽤 좋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무가 좀 많네.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와타도 최근에 이제 뭐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홈에서 3경기 무패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그 다음에 우라와하고 FC 도쿄. 약간 2부였다면 이제 미토 말고는 2부였죠. 이제 1부로 넘어와서 우라와가 4연승. FC 도쿄도 최근에 홈에서 한 번 진 거 빼고는 패배가 적고 둘 다 뭐 잘하기 때문에 순위는 도쿄가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또 원정 무패거든요. 도쿄가. 그래서 우라와 4연승인 걸 감안하면은 이것도 무승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이러면은 이제 J리그 요코하마 하나 남았죠.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전부터 쭉 가겠습니다. 자, 서울이 지금 1등인데 FC 서울이 대전이 그래도 득실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아직도 승리가 없는 팀들이 있거든요. 김천 상무, 부천, 그리고 대전. 그리고 서울은 원정에서도 성적이 1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전이 최근 3경기 무득점도 그렇고 뭐 광주랑 울산 원정을 잡긴 했지만 특히 서울을 원정에서 잡아내긴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득점이 없다 보니 근소하게 서울 우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최근에 전북도 그렇고 은근히 좀 무가 좀 걸리기 때문에 서울이 유리하긴 하지만 배당 대비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대전이 홈에 승리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서울을 높게 보지만 득점도 이제 대전이 홈에서 얘네가 몇 득점이었더라? 2골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아무리 원정에서 최근 살짝 좀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언더를 좀 빼고 그냥 승부 쪽으로만 볼게요. 배당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더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이랜드하고 용인. 이랜드가 순위가 괜찮네요. 지금 3위. 용인 FC는 이제 하위권 쪽에 있는데 이랜드는 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뭐 퇴장까지 있다 보니 지난번 충남 아산전 퇴장. 그리고 얘는 무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승패로 갈리기 때문에 오버도 많고. 근데 용인도 최근 오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오버 찍고 넘어갑니다. 이랜드 홈승 배당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버 찍고 그 다음에 전남하고 충북 청주. 충북 청주는 9번이나 비겼습니다. 패배가 2번밖에 없고. 근데 아직 1승이 없어요. 그리고 전남은 1승은 했지만 패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북보다는 승점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전남은 제가 알기로는 홈 경기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원정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충북은 6연속 무승부 수원 삼성하고도 비기고 했기 때문에 전남이 홈 첫 경기인 것도 그렇고 충북도 계속 무가 있다 보니 요거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의 무승부 흐름을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승부가 유력한데 가장 좋은 건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하고 가시와 뭐 둘 다 하위권 쪽에 있는데 뭐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가시아가 원정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원정 3연패기도 하고 그 경기 다 득점이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꼬마리가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요꼬마리도 홈에서 최근 4경기 승리 없다 보니 이것도 약간 요런 느낌? 무또는 패스? 완벽히 무승부보다는 살짝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요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몇 경기 남았죠? 3경기 남았죠. 요거는 구독자 게시판에 가고 오늘 낮 경기만 공개를 하고 원래 낮에 따로 하고 오후에 따로 할까 했는데 좀 애매해서 그냥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김포 가도록 할게요. 안산 김포가 맞나? 인천 광주죠. 인천 광주. 자, 광주가 지금 순위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꼴찌기 때문에 득점도 한 자릿수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분데스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내일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40 몇 경기였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낮 경기 가볍게 분데스 좋은 거 있으면 가고 어차피 미축은 안 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내일 몰아서 해야죠. 근데 승무패에 이제 분데스 9경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데스 경기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회차 2월 되기도 했고. 그래서 내일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월드컵도 하고 이 월드컵도 경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해외 축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배당들이 훨씬 더 이제 적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팀하고 약팀이 만나면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가야 된다. 뭐 물론 노르웨이 리그를 도입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노르웨이 리그인가? 그때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 엘리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가자. 그래서 5월에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내일 좀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승부를 보고 오늘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다 해서 인천 광주. 인천이 좋죠. 광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유일한 승리가 없는 팀이 또 광주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문제점은 득점도 없어요.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이러다 보니 인천이 최근 포항한테 졌지만 뭐 김천상무를 잡았다든가 인천도 홈에서 2경기 무득점이긴 하거든요. 얘네도 최근에 은근히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건 뭐 인천승 봐야죠. 마행까지는 못 보더라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천안하고 이제 파주. 근데 둘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천안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패배는 천안이 적긴 하지만 승점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뭐 파주도 최근에 뭐 승리도 몇 번 했었고 지난번 퇴장이 있어서 이제 지금 수비 쪽에 한 명이 못 나오긴 하는데 흐름 자체는 천안이 좋긴 해요. 어쨌든 홈에서 최근 5경기 무패다 보니 뭐 파주가 원정에서 성남도 잡고 졌던 경기들도 뭐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긴 했지만 천안이 홈인 거를 감안하면은 천안의 하우세를 볼 수밖에 없다. 득점력은 파주가 좋긴 합니다. 근데 결국 골득실을 따졌을 때 별 차이가 없고 천안시티 승부로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공개되는 마지막 경기 안산하고 김포. 자, 안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여긴 안산이 실점이 좀 더 많죠. 그리고 김포도 패배도 적은 팀이기도 하고. 근데 김포는 항상 이제 원정 경기만 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원정인데 최근에 이랜드전 뭐 2명 퇴장 당하고 졌을 때 빼고는 최근에 패배가 많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도 없고. 근데 안산도 보면은 뭐 최근 홈에서 전남 잡고 용인한테 지긴 했지만 뭐 그런 거 보면은
김포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원정인 점을 감안하고 저 배당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갈 경기는 아니다. 안산이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팀도 아니고 해서 오버로 좀 빼겠습니다. 요거는 안산 김포는 오버로 좀 빼도록 하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러면 이제 끝났죠. 요게 이제 K리그, J리그, 호주 A리그는 뺐습니다. 뺐고 한 경기만 있어서 자 미넨부터 이제 첼시까지는 그냥 쭉 들으시면 된다. 원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에 따로 올려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경기가 많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FA컵까지 포함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경기입니다. 10경기 해외 축구는. 자, 오늘 마지막 분데스 경기 미넨켈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얘기를 못했는데 추천 절차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미넨켈른 지금 위쪽 라인들은 그러니까 1, 2, 3위는 정해졌거든요. 근데 밑에 쪽 라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뭐 얘기를 하겠지만 16, 17, 18위가 승점이 같아요. 지금 26점으로 상당히 좀 흔치 않은 일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뮌헨 뭐 어차피 우승도 했고 켈른 32점 뭐 강등당할 일도 없고 마지막 경기죠.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인데 당연히 뮌헨이 홈이고 뮌헨이 뭐 챔스를 나간 것도 아니고 뮌헨은 이제 8일 뒤에 있는 슈투트하고의 컵 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리그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너무 설렁설렁할 것 같지도 않다. 지난번 볼프스 잡은 거 생각하면 물론 하이덴하임전은 이제 그 다음 경기가 파리하고의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켈른이 요새 잘하긴 해요. 원정에서 이제 4연속 무승부인데 결국 이기진 못했고 뮌헨의 무난한 승리를 봅니다. 뮌헨 승 배당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 마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2마인 더 나아가는 3.5 마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뭐 마지막에 뭐 진짜 뭐 로테를 너무 돌려가지고 그런 경우에 켈른이 뭐 선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4.5를 주더라도 뭔가 오버를 갈만하지 않을까. 근데 5골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켈른이 골을 넣어줘야 돼요. 유니온 베를린이나 프랑크전처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언오버를 선택할 바에는 그냥 승마인 3.5 마인이 좀 부담스러우면 2마인까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레버쿠젠하고 이제 함부르크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점이거든요. 득실로 봤을 때는 호펜하임을 호펜하임보다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슈투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61점이 되면은 4위 슈투트하고 호펜하임이 이기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이제 이겼을 때는 또 득실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다. 함부르크는 원래 홈에서 잘하지 원정이 못하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지난 슈투트전 진 게 큽니다. 그때 만약에 잡았더라면 승점 1점이라도 챙겼더라면 조금 더 물론 호펜하임보다는 좀 뒤쳐졌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함부르크 최근에 연승 중이고 득점이 좀 꾸준하긴 하지만 레버쿠젠의
최근 홈에서 라이프치 4대1 대승도 그렇고 뭐 그 중간에 뭐 아우크한테 지고 그런 적도 있지만 볼프스한테 3실점 하고도 6골 넣은 거 보면은 요거는 레버쿠젠 승 그리고 뭐 마엔까지 보고 이마엔은 잘 모르겠어요. 이마엔도 가능성이 없진 않죠. 라이프치 4대1이나 뭐 볼프스 예전에 장크트 그런 거 보면은 해서 이것도 이마엔도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고 언어버는 3.5기 때문에 함부르크가 골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오버 가면 되는데 왜냐면 레버쿠젠도 계속 실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당은 언더가 높지만 함부르크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는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근데 이마엔을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오버가 날려면은 3대1 이런 스코어가 나야 되는데 오버 배당이 뭐 정배라서 배당이 높지도 않고 해서 전 차라리 언오버 갈 바에는 그냥 고배당 이마인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4대0 스코어가 나오면 오버도 나면서 이마인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자, 다음 프랑크하고 슈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겨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프랑크 슈투트인데 자, 슈투트 아까 얘기했지만 61점. 호펜하임하고 승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1점만 채우면 레버쿠젠한테는 역전 당할 일이 없는데 4위까지 주어지는 챔스. 호펜하임이 이기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도 이기면 프라이를 넘길 수 있는 승점이라서 둘 다 동기부여는 있다. 그리고 슈투트가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프랑크도 해볼만 하다. 근데 최근 프랑크가 일단 득점은 꾸준하지만 성적이 좋진 않아요. 홈에서 실점도 많고 그래서 슈투트도 지난 레버쿠젠을 잡긴 했지만 최근 원정에서 호펜하임 3실점 뭐 미넨 4실점 뭐 아우크 2실점 생각하면은 이런 경기는 차라리 어디가 이기든 오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프랑크 슈투트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랑크 2프랭 가기도 배당도 너무 낮고 슈투트도 원정의 다득점도 뭐 없던 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최근 3골 뭐 예전에 아우크전 뭐 5골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오버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라이드 라이프치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가 이제 이기면 자력으로 7위를 확보합니다. 이게 컨퍼런스 갈 수 있는 순위인 것 같은데 자, 라이프치는 이겨도 3위, 져도 3위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프라이만 달라지는 게 있다. 그리고 홈의 성적이 매우 좋죠. 프라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둘 다 큰 뭐 부상이나 이런 게 뭐 많이 없긴 한데 프라이가 유로파를 병행했고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승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과 5일 뒤기 때문에 해서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리그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근데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원정에서 뭐 연승도 해봤고 한데 레버쿠젠한테 진 거 말고는 최근에 패배가 없긴 해요. 그리고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고 해서 이런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뭐 프라이가 홈이라고 해서 유리하다고 해서 2프렘 가기에는 유로파 리그 일정도 남아있고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할 땐 잘하다가 뭐 또 못할 땐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고 자, 브레멘하고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겨도 2위 확보이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고 브레멘도 강등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달라질 게 없는데 일단 브레멘은 지난번 수비 퇴장 이 있었고 도르트문트는 딱히 최근 부상이 없다. 근데 도르트문트도 최근 원정 보면 맨행글라한테도 치고 호펜하임한테도 치고 2경기 연속 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브레멘이 물론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최근 득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거든요. 뭐 라이프치히전도 골을 넣었고 하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부를 보겠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득실이나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브레멘이 홈 성적이 꽤 좋았다라면 모르겠지만 득점 순위로 보면은 꼴찌인 장크트 다음으로 득점력이 안 좋은 게 브레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실점도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도르트문트 승무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넨글라하고 호펜하임. 자, 아까 호펜하임 얘기를 했죠. 얘네도 이기면 챔스 가능성이 있다. 득실도 있고, 그리고 뭐 지더라도 이제 유로파는 확보하기 때문에 되게 뭐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메넨글라 입장에서는 딱히 뭐 이기든 지든 상관이 크게 없죠. 그래서 동기부여만 보면 호펜하임이 강합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긴 해요. 호펜하임이 득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최근에 뭐 아우크 2대2, 함부르크 원정 2대1, 그리고 최근 5경기 무패기도 하고, 뭐 예전만큼 득점이 조금 뭐 아주 폭발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득점이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 메렌글라가 은근히 홈에서 최근에 잘했거든요. 도르트문트도 잡고 마인츠, 뭐 하이덴하임, 장크트, 유니온 베를린, 레버쿠젠, 그러니까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다 비겼기 때문에 6경기 3승 3무. 근데 호펜하임도 최근 원정 2경기 무패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보러 갈 거냐, 무승부로 갈 거냐. 호펜하임 배당이 너무 적긴 해요. 뭐 그 챔스가 걸려 있어서 그렇긴 한데 메넨글라가 냉정하게 보면은 도르트문트도 잡고 최근에 6경기 홈 무패인데 그중에 레버쿠젠도 있었고, 그렇다고 호펜하임이 최근 원정 계속 이겼냐? 아닙니다. 아우크 비겼죠. 라이프치 5실점, 하이덴하임 이겼지만 2실점.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저는 배당을 적게 줘서 좋다. 호펜하임 2프렘 보겠습니다. 메넨글라 원래 3.5 기준으로 해서 오버를 가려 했는데 메넨글라가 홈에서 최근 실점이 적다 보니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고, 호펜하임도 예전만큼 득점이 많이 없다 보니 언더를 갈까 하다가 뭐야 이거 배당이 너무 적네. 2프렌에 프렌까지 보겠습니다. 메넨글라 프렌에 2배 넘게 준 거면은 이거는 뭐 부러져도 간다는 마인드로 가야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유니온 베를린하고 아우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뭐 이기나 지나 상관이 없죠. 아우크는 그래도 이기면은 프라이를 넘길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아우크가 좀 더 있다. 근데 홈팀이 뭐 주전기포 부상에 수비 경고 누적도 있긴 하지만 아우크도 보면 미드필더 경고 누적 뭐 몇 명이 뭐 부상 의심 선수 있기 때문에 막 큰 차이는 없는데 요새 아우크가 잘해요. 3승 3무 6경기 무패.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 뭐 최근 홈 승리 없긴 하지만 뭐 쾰른하고 비기고 뭐 장크트, 그리고 뭐 지더라도 득점을 어느 정도 해서 오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우크도 오버가 많고 유니온 베를린도 오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되는 게 2.5 주면은 완벽하게 그냥 오버 가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3.5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3.5는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우크가 최근에 연승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우크 승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유니온이 홈이고 홈의 패배가 적기 때문에 이제 무승부를 가려 했는데 최근 볼포스 2실점 뭐 그리고 뭐 마인츠전을 3대1로 잡긴 했지만 뭔가 아우크가 무패 흐름이 길다 보니 왠지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우크 승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크트하고 볼푸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하고 유튜브 올려드리고 이제 한시 경기, 뭐 미토 경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 조합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낮 경기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인은 뭐 해외 축구이기 때문에. 자, 볼푸스 장크트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장크트가 최근 3연패, 득점도 저조하고, 뭐 그 전에 홈에서는 뭐 슈투트도 잡고, 뭐 라이프치하고도 비기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세 팀이 이제 승점이 같다 했잖아요. 16, 17, 18이
오늘 볼푸스하고 장크트가 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득실로 따지면 당연히 뭐 아주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에요. 실점이 많기 때문에 볼푸스가. 그래서 득실 차이도 한 3골밖에 차이 안 나고, 자, 승점이 같기 때문에 17, 18위는 다이렉트 떨어지지만 16위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볼푸스 입장에서는 비기려고 할 거고, 장크트는 어떻게든 승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떨어집니다. 결국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고, 자, 볼푸스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난번 뮌헨한테 졌지만 최근 원정 2경기 무패고, 근데 최근에 이긴 경기 올해 딱 한 번 이겼는데 그게 유니온 베를린 딱 한 경기고, 장크트도 최근에 뭐 어찌됐든 득점이 적긴 하지만 마지막 경기인 걸 감안하고 이기면 꼴찌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솔직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무승부 가자니 뭔가 장크트 입장에서 무 나오면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골 먹히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할 것 같고, 결국 비기면서 가더라도 막판에 0대0이거나 뭐 무승부로 끝날 것 같으면 뭐 수비 다 빼고 공격을 집어넣겠죠. 그러다가 뭐 역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장크트가 이기든 볼푸스가 이기든 승패로 갈릴 것 같다 해서 어느 보도 좀 애매해요. 이게 한 골 차기 때문에 단순히 골이 많이 터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1대0 승부가 될 수도 있어서 장크트 볼푸스는 그냥 관전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덴하임하고 마인츠. 자, 분데스 이제 마지막 경기죠. 자, 아까 세 팀이 26점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한 팀 하이덴하임이 있습니다. 마인츠는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는데 하이덴하임은 지금 그 득실로 따지면은 같아요. 플러스 저 마이너스 29. 근데 이게 그 다음 우선순위가 아마 득점 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크트하고 승점도 같고 득실도 같은데 득점 부분에서 앞서서 이건데, 자, 하이덴하임도 지금 자력으로 가기에는 볼푸스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장크트가 볼푸스하고 비겨주길 바라고 본인들이 이기는 그림이 가장 좋죠. 그러면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니까. 이 세 팀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두 팀은 확정이고 한 팀은 또 뭐 마지막 한 경기를 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기회를 노리려고 지금 이제 세 팀이 경쟁을 하는 건데, 하이덴하임이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다. 뮌헨도 3대3, 쾰른 3대1, 뭐 홈에서 장크트 유니온 다 이겼고, 레버쿠젠까지 하면 최근 7경기 중에 딱 한 번 졌거든요. 프라이전. 득점도 꾸준하고, 마인츠는 지난번에 홈에서 유니온 베를린한테 3실점이나도 했고. 근데 마인츠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가 최근 원정 성적이 매우 좋아요. 장크트 2대1, 뭐 메넨글라, 호펜하임, 브레멘, 레버쿠젠까지 지금 5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뭐 결장들이 최근 결장들은 또 거의 없습니다. 이재성도 뭐 복귀를 한 것 같고, 부상이 떠있지 않는 거 보니 그때 교체로 나왔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 배당이 뭐 동기부여 때문에 너무 말이 안 되게 적어요. 그렇다고 두 팀이 이제 뭐 막상막하의 경기로 해서 무승부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차라리 하이덴하임도 최근 득점이 꾸준했고 마인츠도 원정에 뭐 득점이 어느 정도 했다는 거 생각하면은 오버를 갈 수도 있는데 3.5를 있기 때문에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전 차라리 배당이 적더라도 마인츠 2프렌을 봐야 되나, 요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최근에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뭐 2골 차로 이긴 경기가 2경기나 됩니다. 지난 원정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빡셀 수 있겠지만 오버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배당도 높고, 그러니까 하이덴하임 승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고 다득점 무승부, 또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마인츠가 원정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원정을 또 잡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최근 홈에서 4연패인데 원정은 5경기 무패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가는 게 더 좋다.
해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는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결승입니다. 결승. 맨시티는 사우스햄튼 역전승, 첼시는 리즈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경기는 웸블리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고, 지금 뭐 리그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맨시티가 지금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 2점 차 뭐 하고 있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9위입니다. 9위. 순위 보면 뭐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뭐 조금씩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가장 많이 올라가 봐야 뭐 한 7위 정도, 잘해야 그 정도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 우승컵 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하고 비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리그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6연패 했었거든요. 6연패. 6연패 할 동안 5경기 연속 무득점. 말이 안 되거든요. 노팅엄전까지 졌기 때문에 리버풀전까지 포함하면 7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뭐 FA컵은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상대가 하필 또 맨시티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뭐 최근 9경기 무패인가 뭐 FA컵 제외하더라도 리그에서 지금 꽤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꽤 오랫동안 무패일 거예요. 중간에 뭐 챔스나 이런 게 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득점도 에버턴한테 뭐 3실점한 거 빼고는 실점도 많이 없었고 득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상 맨시티를 갈 수밖에 없다. 맨시티도 부상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첼시 쪽이 좀 더 있으면 있었지. 페드로 네토도 이제 출전이 불투명하고 뭐 가르나초 또 그렇고 해서 뭐 결장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도 불확실하다. 해서 좀 맨시티 승. 언어버는 좀 애매해요. 맨시티가 최근 2경기 실점이 없고 원정에서도 뭐 번리 상대로 1대0 그리고 첼시 원정 3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첼시 원정보다는 이 중립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결승이라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맨시티 승에 언어버를 갈 바에는 차라리 마인을 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맨시티의 우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도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했다. 그래서 뭐지? 방송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나 유튜브 보시면 되고 내일이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오늘도 지금 30분 넘게 했는데 내일은 경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 미리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보고 올 거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저녁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낮 경기는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해외 축구 경기가 많아서. 그래서 내일은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